예, 안녕하세요. 행정법 이승민 선생님입니다. 이번 강의는 23년도 국회직 8급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직 8급은 최근 3년에 합격선이 73에서 74이고요. 80점 이상이 1명에서 2명밖에 안 나오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은 고득점 90점 이상 맞기가 좀 쉽지는 않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자칠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인사드리고 전자칠판 활용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합격선은 이제 73에서 14이고요. 80점 이상은 한두 명이다. 그래서 한 80점 정도 맞으시면 굉장히 고득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요 해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이제 고득점 하는 방법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기본서 두꺼운 걸로 이렇게 교재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얇은 교재, 핵심만 있는 교재, 그 교재로 예컨대 뭐 제 행정법 한 권 정리 이런 교재로 핵심적인 내용을 특히 이제 판례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반복 횟수를 높이는 것이 고득점의 가장 큰 비결이에요. 자, 1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 옳지 않은 것은요. 옳지 않은 거. 질문을 볼 때 이제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잘 구별하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인데 4번 여기서 포인트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 행정절차법이 행정작용의 사전 절차인데 주로 처분이지만 다른 행정작용도 규정이 있고요. 규정이 없는 게 뭐냐면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규정이 없어요. 이 공법상 계약에 관한 4번 내용은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 규정은 없다. 요거는 챙겨 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내용은 다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2번 처분의 취소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인데 이거 맨날 나오는 지문이죠. 행정청은 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건대 성립 당시에 취소사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해당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죠. 있다.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논거는 뭐냐면 통설 판례가 예컨대 수익적 처분이다. 자격증을 발급한다. 사업인정을 발령한다. 그럼 사업인정 발령의 근거 규범인 20조, 공통법 20조 속에는 사업인정의 성립 당시 하자 또는 사후적 철회 사유, 취소 사유나 철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철회할 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21조의 취소, 22조의 철회 이런 별도의 규정은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제도 옳은 것은요. 옳은 거 3번 옳은 거 답은 이제 3번이고요. 나머지 틀린 거 위주로 보면 1번 이것도 3번은 뭐 매번 나오는 질문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심판 가서 취소되었다. 위법해서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한 것이지만 국가배상법과 관련해서 이 직무집행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니까 법규명령 형식의 기준, 행정규칙에 따른 것이죠. 따른 것이면 과실은 원칙으로 인정될 수 없다죠. 없다. 그래서 취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위법은 좀 다른 거다. 동그라미 2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과실이 포인트죠. 경과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외부적 민사책임이 인정되느냐.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인정되고 판례에 따를 때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4번 지자체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주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그다음에 비용 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국가배상법 6조 얘기죠. 여기 틀린 것이고 5번 이거 이제 가끔 나오는 이제 심화 파트의 판례인데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 자기 소유의 자동차이면 이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이제 운행자, 그 운행을 지배한 자를 운행자라고 하고 이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운행자인데 자기 소유의 자동차일 경우에는 공무원 스스로가 운행자가 돼요. 그래서 운행자에 해당하여죠. 책임을 부담한다죠. 그래서 요거 이제 대비되는 게 해설해 보시면 5번 해설에 공무원 개인 소유인 경우 여기 이제 나온 것이고 여기 심화 판례인데 그다음에 차량이 만약에 이제 국가 지자체 소유다. 그럼 공용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공용 차량. 그래서 공용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자는 누구냐? 운행을 지배하는 자는 국가 지자체가 운행자예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국가 지자체가. 만약에 개인이라면 공무원 개인이 운행자이기 때문에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 개인 소유 차량이냐, 아니 국가 지자체 소유 차량이냐, 이게 핵심 지문이에요. (4번) 강학상 특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답은 이제 2번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고 마지막 미음이 틀렸는데 미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서 미음번. 미음번의 포인트는 공원 부지가 이제 공원 부지면 행정재산이란 말이에요. 행정재산. 공물이죠, 공물. 공물이 이제 용도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용도 폐지되면 키워드가 일반 재산이죠. 일반 재산, 사적 거래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되었다면 그 전에 이루어진 사용 허가 또는 이 법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컨대 기역번 도로정형 허가 특허죠. 특허. 그 다음에 강학상 특허 사용권은 채권이죠. 채권. 그 다음 디귿번에 특별사용 점용료 부과 처분은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리을번 실시객 승인은 보충행위 인가가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특허다. 특허. 이런 판례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원고적격 옳지 않은 것은 원고적격은 이제 처분의 제3자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처분의 근거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되겠죠. 답은 이제 5번인데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존업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경업자 소송이. 그런데 갑이 세종해운이었었는데 세종해운의 도선사업 면허를 변경해줬어요. 변경. 최근에 나온 판례죠. 변경해줬는데 여기에 이제 운송 인원을 축소시켰죠. 운송 인원을 축소시켰으니까 요 변경 처분은 상대방 경업자 갑에게는 침익적이지만 기존업자 을에게는 이게 수익적이라면 수익적.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 그러면 기존업자 을에게는 유리하다. 유리하면 굳이 이 변경 처분을 취소할 소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죠.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이고 잘 알아두세요. 통상에 이제 소액이 있는 경우는 이런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인데 제3자 을에게는 침익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소액 이익이 있죠. 이거는 제3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이런 경우에는 소액이 없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5번 잘 챙겨두세요. 해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20년도에 나온 강화도 세종해운 도선사업 면허 변경 처분. 그래서 요 갑이 세종해운이었고요. 을이 이제 한림해운이라는
업자, 서로 경쟁업자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 공법과 사법 관계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제 시험 보실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런 게 나오면 가급적이면 이게 통과하고 나중에 문제를 다 푼 다음에 푸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은 표시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4번 이제 4번인데 죄송해요. 답은 4번 니은 디귿 미음이 옳은 것이죠. 니은 디귿 미음 기억, 그 다음에 리을이 틀렸어요. 틀린 걸 먼저 보면 이 법에 의해서 한국공항공단 공기업이죠. 공공단체가 정부로부터 키워드가 이제 무상사용허가예요. 무상사용허가. 그래서 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목적의 사용수익 허가, 이거는 이제 특허죠, 특허. 근데 그때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키워드는 여기 전대요. 무상사용 전대. 전대하는 행위는 이게 사법상의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차인이 다시 임대해 주는 것을 전대라고 하거든요. 전대. 그래서 전대하는 행위는 이게 사법상의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거 알아두시고, 리을번 국가당사자법,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법에 따른 계약에 따른 법에 따른 계약은 판례 기본적인 입장이 사법상 계약인데, 그럴 때 입찰 보증금, 입찰업자 갑이 보증금 1억을 이제 내고 입찰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입찰 보증금은 나중에 갑이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이럴 때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봐요. 손배 예정, 민법상의. 그래서 이 국고기속 조치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게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고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니은번에 서울시립무용, 그다음에 위촉계약, 공법상 계약, 그다음에 그 무효하기는 당사자송 맞고요. 디귿번에 지자체가 사인과 체결한 위탁 운영 계약, 협약은 이제 사법상 계약. 미음번에 변상금부가 하명, 처분이죠, 처분. 그래서 요 기업번 판례는 이게 2001년에 나온 것인데 다른 시험에서 잘 안 나온 것인데 나왔으니까 이 심화 판례로서 좀 챙겨두세요. 7번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목적의 사용허가 이게 특허이고 취소 철회, 이것도 행정행위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에요. 2번 중앙건설의 장이 미리 사용하기 기한이 5년인데 5년이 끝나면 이제 원상 회복해야 되는 건데 원래 상태로 반환하지 않고 여기 이제 변경을 미리 승인했다. 변경 미리 승인. 그런 경우에는 허가 기간이 5년이 끝나면 원래 상태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리 승인해 놨으니까.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반환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데 미리 변경 승인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판례예요. 기타 판례, 잘 안 나오는 판례인데 해설해 보시면 기타 판례 38조에 이제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미리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이거 뭐 상식상 당연히 그렇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 재량행위인데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3번. 이건 뭐 자주 나오는 판례이고 알고 계셔야 되는 판례죠.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하지 않고 불수인 검문했으면 일단 위법인데 검문하는 사람이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신분증 제시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죠. 없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키워드는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게 키워드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9번 하자 및 하자 승계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인데 4번.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 보완하라는 명령을 원래 이제 문서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구두로 알렸다. 구두로 알렸으면 준의 형절의 하자 가운데 형식의 위법이죠. 형식의 위법. 근데 형식의 위법이 굉장히 정도가 중할 때는 무효사유예요. 무효사유. 그래서 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제 무효사유라는 거죠. 무효사유. 그래서 이제 4번의 판례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더불어서 이제 3번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3번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처분 당시에 동의율 예컨대 5분의 4 동의율인데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인가처분은 위법이죠. 위법인데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는 이게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무효사유로 봐요. 무효사유. 그럼 무효사유의 경우에 나중에 후에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설 판례에 따르면 하자 치유는 취소 사유의 하자인 경우에만 치유가 인정되고 범위를 좁혀야 되기 때문에 무효 사유는 부정하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에요. 범위를 좁혀야 되니까. 3번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10번 무효,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인데 중대 명백해야 무효죠. 행정기본법에는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한다라고 규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이게 조문에 없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 이제 인정되는 것이니까 중대하고 명백해야.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 두시고요. 잘 안 나오는 지문인데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죠. 그중에 좀 어려운 걸 보면 3번에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거는 뭐냐면 형식은 무효 확인 소송인데 본안 심리의 결과 취소 사유로 밝혀진 경우예요. 취소 사유로. 그래서 이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거꾸로 된 거네요. 요거는 이제 형식은 취소송인데 본안 심리의 결과 무효 사유로 밝혀진 경우, 그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송이라고 하고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송이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는 형식이 취소송이기 때문에 판례 통설에 따르면 제소 기간 등의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송으로서의 제소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의미는 본안 심리의 결과 무효 사유다라는 얘기고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답은 4번인데 디귿 리을이 틀렸는데,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 이익보다 공익이 크기 때문에 신뢰 보호의 한계죠. 한계. 그래서 이 공익이 클 때는 한계에 해당해서 신뢰를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이제 표현을 요 밑에 해설해 보시면 신뢰보호 원칙 기본법에 공익 등을 현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에 관한 내용이 한계. 대표적인 판례가 폐기물 처리업자 사안이죠. 폐기물 처리업 갑이 적정 통보를 받고 자본금 4억 등을 막대하게 투자했는데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을 줄로 신뢰했는데 거부 나왔을 때 갑이 거부 처분 이제 추송을 갔다. 그럼 본안 심리에서 갑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피고인 행정처분 거부 처분은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신뢰 보호 한계에 해당해서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판례 사례에서는 이제 갑이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신뢰 보호의 이익이 더 커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났지만, 만약에 갑이 거의 투자하지 않았고 여기 청소업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익이 더 커서 법이 개정되거나 사실관계 변경이 있어서 공익이 더 커서 고발한 경우라면 이 갑의 신뢰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디귿번 신뢰 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도 가능한데, 묵시적 견해 표명이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건이죠. 세금을 4년 동안 부과하지 않아서 관행은 있었지만, 이 관행 플러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명시적 견해 표명과 동일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상당 기간에 걸쳐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게 틀린 거죠. 이거 플러스 행정청의 의사가 있어요. 의사. 그래서 리을번의 해설을 보시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 4년 동안 플러스 세금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 내용이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12번.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요새는 이제 추세가 판례 결론도 중요하지만 요새 추세가 이제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학습법이 꼭 필요합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인데, 집단분쟁 조정하는 건데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아니라 이제 3년이에요. 3년이 경과한 소비자 단체가 법원에 이런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갑이 정보 주체이고 다음 네이버 등이 정보 처리자 을인데, 이 처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제3자의 정보를 병등에게 제공하면 갑이 피해를 입잖아요. 우리가 갑인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원래 민법상의 민사소송, 갑이 을을 상대로 뭐 1억 민사소송을 가는 게 원칙인데, 이 갑 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조정 제도를 마련해 놨고, 만약에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갑 등이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단체도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단체가 소비자 단체, 비영리 단체죠. 그래서 여기 단체소송 51조, 이거 자주 나오는 조문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두 문자 해놨어요. 소천삼, 비오천삼. 그래서 1호에 보면 등록한 소비자 단체로서, 그다음에 목에 보면 단체 정연수가 1000명 이상일 것, 3년이 경과할 것, 소천삼. 그 비영리 단체 5000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두 문자를 외워놓으시면 잘 안 틀려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1년을 틀리게 만든 지문으로 만든 것은 좀 더러운 문제죠. 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지. 나머지는 다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13번 공법상 계약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답은 5번이 다 맞는 것이에요. 그 중에 챙겨두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기억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과 관련된 계약은 국가 당사자하고 똑같이 원칙적으로 이제 사법상 계약으로 보지만 다만 이제 지방 자치단체 계약법에는 이런 조문이 있어요. 계약이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이 지방자치법 당사자 계약에 관한 법률 규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례 기억번 꼭 챙겨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계약에 관한 선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경우 외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 조문 때문에 그게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상관없이 이 법률의 규율이 정된다. 요 조문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 흐름은 국가 당사자든 지자체 당사자든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 사법상 계약인데 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는 이런 조문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 규율에 따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디귿번이 원칙이잖아요. 디귿번.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국가가 당사자가 돼도 마찬가지죠.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즉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 즉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이제 잘 나오는 지문이고 그곳의 예외적인 형태가 기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14번 행정지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인데 행정지도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것이 아니죠. 즉 처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권력적이고 그 다음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은 주로 처분 위주로 절차가 있는데 그 외에 행정작용인 행정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1번이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설해 보시면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뭐 행정지도의 원칙 이런 거 있고요. 15번 실효성 확보 수단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이제 3번인데 이것도 뭐 당연히 알고 계실 때는 판례죠.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그래서 요런 법리잖아요. 공법 관계에 국민의 법 위반이 있으면 공법상의 행정강제 수단 예컨대 대집행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고 사법관계에 분쟁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강제된다. 민사소송이나 민사집행법 등으로 강제된다. 이게 법리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청이 당진시가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가 공법상 의무라서 공유수면에 건물을 세워놨는데 그 철거 의무, 공법상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거기에 점유자들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가는 의무가 부수적 의무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도 할 수 있다. 요 대집행에 포함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판례죠. 예. 대집행에 포함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고요. 16번 부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인데요. 사도개설 허가 이게 수익정의죠. 정해진 빵빵년 2월 1일 하면서 공사기간 예컨대 2년 이렇게 붙였다. 분년. 그럼 이 기간만 본다면 얘가 종기인데 공사기간 여기 밑에 질문을 보면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철회할 수 있다. 라든가 아니면 공사 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면 부담이죠. 근데 판례는 요 공사 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으로 봤어요. 부담. 그래서 얘는 사도 개설 허가 자체 존속 기간 종기가 아니라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 개설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철회권만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판례를 보면 해설의 심화 판례인데 첫 번째 줄에
사도개설 허가는 권한 부여 자체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공사기간 제한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 번째 줄에 공사기간은 공사기간을 준수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에 불과한 것이지 사도개설 허가 자체의 존속기한 즉 종기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사도개설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히 지문을 주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17번 소송의 종류와 그 다음에 보기 설명하고 있는 소송의 사례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양가로 가를 보면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이제 항고소송이죠.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취소송,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소송. 그다음에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게 3조 1호의 내용이고요. 나는 3조 2호의 내용이에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예컨대 위법한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국가배상소송이죠. 다설에 의하면 적법한 수용지결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손실보상소송. 다설에 의하면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이제 대표적인 게 공법상 계약이죠. 그래서 권리자가 이제 원고가 되고 한쪽 당사자, 의무자가 피고가 되는 소송.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3조 1호 항고소송 행소법, 나는 3조 2호 당사자 소송이니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2번인데 기억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이 공법이잖아요. 공법이니까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공법상 의무예요. 그래서 공법상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공법상 의무 국가의 공법상 권리가 없다라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니까 이제 당사자 소송인 것이고요. 니은번 한국연구재단은 공법상 단체인데 여기 이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어가지고 협약 해지 통보했는데 그 해지 통보의 내용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국가 등의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해지 통보의 내용이 참여 제한이라면 처분이에요. 처분. 그래서 처분이니까 불복하는 것은 항고소송 취소송이죠. 또 하나 이제 법리는 이 협약 해지 통보의 내용이 돈 준 걸 반환을 청구한다. 그러면 부당한 이득 반환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청구하는 것이라서 쉽게 말해서 돈과 관련된 반환 청구는 이거는 이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정한 자격 제한, 참여 제한과 관련된 것은 처분이니까 취소송이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디귿번 이거 돈이네요. 돈. 그래서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보조금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 조건을 부과한 경우 그래서 네가 법에 위반했을 때 보조금 반환 의무다. 의무가 있으니까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 청구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해라 라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얘는 당사자 소송이죠. 답은 2번이죠. 2번. 요게 요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챙겨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리를 한번 살펴보면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 끝내는 거, 뭐 해지, 해촉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느 경우에 처분이에요? 해지, 계약 해지 하면서 참여 제한 이럴 경우에는 처분이다. 근데 그 관계 법령이 근무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종 제한 통보, 제가 말씀드렸죠. 각종 제한 통보처럼 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 지원금 환수 통보처럼 공법상 계약관계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인지. 의사표시가 뭐냐? 너 지원금 반환 의무가 있으니 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 관한 의무를 이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권리 의무 사이에서는 대등한 것이거든요. 대등한 지에서 행하는 의사표시, 즉 부당에도 반한 의무를 이행해라 라는 것인지 여부를 그럼 이제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지문 다 나왔고, 이러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해지는 끝나는 거잖아요. 협약 해지 이런 끝난 건데,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게 대표적인 게 서울 시립무용단원, 시립합창단원, 광주 시립무용합창단원 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잖아요. 근데 재위촉 거부, 재임용 거부가 아니라 재위촉 거부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위촉 거부는 뭐냐면 당신을 채용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란 말이야. 이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위촉 거부를 다투려면 상대방은 나한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얘가 공법상 법률관계다. 라고 이제 다투는 것이니까 얘는 당사자 소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법리를 저처럼 정확히 설명해 주는 강사는 없으니까 정확히 이 예들로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번 한번 보면 여기 잘 나오는 판례죠. 한국연구재단이 총장에게 협약의 해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연구팀장 을에 대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3년간 참여 제한이 내용이었다면 참여 제한이니까 당연히 참여를 못 하니까 이 사람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분에 해당한다. 누가 제기한 거냐? 연구팀장 을이 이 협약인데, 협약은 이제 갑 대학에게 나온 것이잖아요. 갑 대학이. 협약의 내용이 참여 제한시키는 것이니까 제3자 을이 취소송 갔을 때 소송 요건에서 첫째 대상적격 처분에 해당한다. 제3자가 제기했을 때 을이 이제 원고적기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네 번째 줄에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연구자 등은 적어도 이 영향을 대변하는 연구팀장 을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개구직 이해관계가 있다. 개구직 이해관계가 있다, 원고적기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연구팀장 을은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원고적기 있다 이 말이죠. 대상적격 충족, 원고적격 충족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 이제 대비되는 게 2번에 연구재단이 갑대학교 총장에게 을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죠. 요구는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요. 내부적 절차. 그래서 요구, 권고 이런 것은 내부적 절차 또는 행정 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유 등으로서 을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결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 어떤 내용인지.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렇게 협약이라고만 나오면 안 돼요. 협약의 내용이 여기 3년간 참여 제한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18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에요. 이건 뭐 알고 계신 판례죠. 원고인, 청구인이 소송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정보의 사본을 송달받은 경우, 원고인, 청구인 갑이라면 갑은 원본을 받고 싶지 사본을 받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얘는 우회적인 전달 방법이고, 따라서 갑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서 원본을 받고 싶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소액이 있다. 원본이라면 소액이 없는 것인데 소멸한다 틀린 것이죠. 사본이라서.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19번.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답은 2번이에요. 2번. 기역, 디귿이 옳은 것이니까 니은, 리을이 틀렸어요. 니은을 틀린 걸 보면 요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심화 문제. 그래서 요 심리와 관련해서는 수험생들이 소송에 이건 이제 심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공부 안 했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변별력 가를 때 잘 나오는 파트예요. 자, 니은 보면 취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소법 26조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원고 이제 심리의 행정소송에서 본안심리, 특히 본안심리 할 때 예컨대 과세처분 1,000만 원에서 갑이 비과세 대상자다 하면서 취소송 갔는데 본안심리에서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할 때, 그리고 피고 행정청은 과세처분이 적법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럴 때 법원이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하는데, 이럴 때 본안심리의 원칙이 두 문자가 처, 쌍, 변, 구, 공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쌍방심리주의, 뭐 구술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처분권주의는 이거예요. 이 본안심리의 대상을 소송물이라고 하는데 처분의 위법성 여부,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원고와 피고가 결정한다, 이러면 당사자주의에 근거한 처분권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면 직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직권심리.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처분권주의가 원고와 피고가 처분할 수 있다. 원래 소송은 이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럴 때 소송의 시작은 원고가 시작하고 소송의 종료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끝낼 수 있냐, 이게 쟁점이고, 그 다음에 본안심리의 대상을 원고가 소로서 고한, 즉 불복한 것만 심리하고 고하지 않은 것은 불고한 것은 심리하지 않는다. 이걸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가운데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400인데 원고가 400만 원만 취소해 주세요 고했단 말이야. 근데 600은 고하지 않았잖아요. 고하지 않은 부분을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000만 원 전부가 위법해서 법원이 전부 취소 판결을 하게 되면 요 고하지 않은 부분을 심리했으니까 처분권주의 위반해서 위법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처분권주의는 불고불리해. 그래서 원고가 고한 부분만 판단해야 된다, 그거죠. 여기 니은번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 즉 400이 위법하다 그 부분을 초월해서 그 이상까지 인용할 수는 없는 거죠, 처분권주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변론주의와 관련된 것이 뭐냐면, 이 소송의 대상이 400이 확정됐잖아요. 확정됐으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 400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그 위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야. 그게 뭐냐면 주내 형절의 위법 사유죠. 주내 형절의 위법 사유. 그래서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소송물이 결정되어야, 소송의 객체가 결정되어야 그 다음에 하부 개념으로 주내 형절의 위법이 이제 공격 방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공격 방어 방법. 예컨대 내용상 위법으로서 세율이 잘못 계산되었다. 세율이 원래 예를 들어 10%인데 지금 뭐 25%로 또는 30%로 잘못 계산되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온 거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요 주내 형절의 위법과 관련된 세율이 10%다 사실과 이걸 증거에 의해서 법원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 증거, 사실과 증거 모집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모아야 한다라는 것이 변론주의. 근데 26조에 직권심리주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럼 민소법상의 변론주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냐? 아니다. 변론주의가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이 판단하고,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변론주의 반대말이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모집한다라는 것이 이제 직권 탐지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대응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분권주의와 대응 개념은 직권주의, 그다음에 변론주의와 대응 개념은 직권 탐지주의. 이걸 알고 있으면 많은 부분을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을 보면 사실심, 1심, 2심이 사실심인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판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 직권조사사항이 소송 요건의 대부분이에요. 대원소, 전기, 관중, 전속관할까지.
예컨대 원고적격 이런 거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고심, 대상적격 처분을 주장하지 않았다. 근데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뭐 대상적격 이런 것들은 상고심이 대법원 3심이거든요. 심판법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변론주의 개념상 이런 사실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사실 주장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리을이 틀렸는데 해설을 잠깐 보시면 니은번에 처분권주의의 한 내용인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월해서 그 이상 인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심판 대상을 1000이 위법한지 400이 위법한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게 결정되면 소송자료, 준해 형절의 위법 소송자료와 관련해서 26조 규정은 소송자료의 모집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본 요 판례, 심화 판례로서 가끔 나오는 판례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부, 대상적격은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으로 조사 사항이에요. 직권 조사 사항. 그러면 이게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예컨대 처분인지 여부가 이제 대상적격인데 요거에 대해서 처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피고, 원고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일단 처분에 해당하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직권조사 사항이고, 스타트 개시를. 근데 소송요건중 대원소 전기 관중의 임의 관할, 토지 관할 이런 것들은 관할에 위반하는지 피고 등의 이제 항변이 있어야 조사를 개시한다. 그 스타트를 법원이 끊으면 소송요건 직권조사 사항. 그다음에 원고, 피고나 당사자가 끊으면 항변사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원소 전기 전속 관할까지는 전부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요 대상적격. 아까 처분권주의 본안심리하고 관련된 본안심리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만 위법하다 이렇게 고했으면 이것만 판단해야 된다. 어쨌든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쟁송의 대상인 처분의 존분에 관한 사항을 상고심, 3심, 대법원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긴 하지만 얘가 주장하면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20번 옳은 것은 이것도 공토법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판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이 소송 같은 경우 행정 심판이나 소송은 노무사 2차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손실보상이나 공토법은 감정평가사 2차 강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정확해요. 자, 옳은 것은 답은 5번인데 나머지는 틀렸죠. 중앙토지 수용인의 이의 제기에 대한 소송은 제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60일. 밑에 조문 85조 1항 토지 소유자는 3, 4조 규정에 의한 재결 예컨대 4월 1일 날 서울시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이 있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제 수용의 범위에 불복해서 A2 중토소에 갔는데 임의적 전치가 바로 갈 수 있는 게 법원에 추정 바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바로 갈 때 수용 재결서를 받는 날부터 바로 갈 때는 90일.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 A2예요. 중토소의 이의 신청을 거친 때는 여기서 이제 기각 재결이라는 이의 재결이 나왔다. 7월 1일 날. 거칠 때는 요 재결서를 받는 날부터 원래는 이제 행소법에 의하면 90일인데 6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각각 재개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조문이라고 제가 잘 정리해두라고 했었잖아요. 90일이 아니라 60일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 원칙, 처분이 A의 원처분과 그 다음에 A2 행정심판의 기관의 재결처분 2개 있을 때 소송 가면 둘 다 대상으로 하면 판결이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이 행소법 19조의 원처분주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개별법상의 재결주의가 감증특까지는 이제 재결만이 대상이 된 것이고, 나머지 중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 판정만이 대상이 된다라는 게 이제 구토지수용법상의 판례 입장이었어요. 판례.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구토지수용법이면 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만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법이 이제 85조 1항이 이제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면서 판례도 다선에 맞추어서 현 공토법도 공토법에서는 판례도 원처분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이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추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대상적격인데 여기죠. 수용 재결 이의신청 거친 경우에도 이제 원처분이니까 19조 본문에 따르면 이제 요 원처분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처분이 얘가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 수용인의 지방토지 수용인을 피고로 해서 요 A는 지토수, 그다음에 토지가 서울 경기도에 걸치면 중토수예요.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19조 본문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다만 19조 단서에 따라서 이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결 한 처분청은 누구냐? 중토수를 피고로 해서 A2가 중토수죠. A2가 그 다음에 이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맨날 나오는 것이. 2번은 중앙토지수용인의 이 재결을 대상으로 이게 틀린 거죠. 국법에 대한 판례 입장이니까 맨날 나오는 것이고 3번 보상금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돼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그래서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 하면 토지 소유자 을이라고 하면 을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손해배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니까. 이것도 잘 나오는 판례예요. 동그라미 4번 사업지구 밖에서 휴업하는 자 그런 걸 이제 간접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건데 휴업하는 자에 대해서 이 보상은 공토법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거 틀렸어요. (3에서 5번) 다음 판례인데 예컨대 4번에 보시면 4번 요 내용이죠. 사업지구 밖에서 휴업하는 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83조,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예컨대 사업시행자를 갑이라고 하고 토지 소유자를 을이라고 하면 을의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공토법에 따르면 4조 협제 수용 재결이 나온 다음에 사업시행자 갑은 토지 소유자 을에게 4월 1일 날 끝났으면 개시일 5월 1일까지 먼저 요 돈 1억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은 손실보상금 1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에게. 을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돈을 먼저 받았으면 이게 사전보상이죠. 목적물인 토지 100평을 토지 소유자 을은 갑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갑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의무를 다하면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요 수용재결 처분이 100평도 적법, 1억도 적법이라면 을의 이 받을 돈의 이름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권리예요. 따라서 을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수용재결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보면 헌법 23조 3항에 요건인 공재적 특보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공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을의 토지, 소유권 같은 재산권에 대해서 적법한 수용, 사용 재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한도 있어야 돼요. 이 사안은 적법한 수용 재결이잖아요. 수용 재결. 그 다음에 을의 특별희생이 있어야 되고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가려면 권리가 발생하려면 당연히
이 적법한 수용 재결을 거친 다음에 가야 돼. 수용 재결을 거친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A2에 가는 게 83조의 이의신청 행정심판이고 법원에 가는 게 85조 1항은 수용의 범위에 대해서 다툴 때, 수용의 범위에 대해서 다툴 때 아까 바로 갈 때는 90일, 재결 거치면 60일 내에 가는 것이고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 다툴 때는 85조 2항에 따라서 을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가는 것이잖아요. 요 A2에 대한 것은 83조인데 이거는 범위도 다툴 수가 있고 보상금도 다툴 수가 있고 이렇게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수용 재결이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된다.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재결을 논리상 요 판례가 이제 중요한데 판례 보면 심화 판례인데 이제 여기 마무리 지으면 이 재결을 거친 다음에 83조나 85조의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재결 없이 바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법리예요. 잘 알아두세요. 요 3번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야. 이게 사업시행지 내에 손실이 이제 직접 손실이든 사업시행지 밖의 손실이 간접 손실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심화 파트는 사업지구 밖의 손실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행 당시, 이 공익사업 시행 당시에 발생한, 즉 수용으로 인해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으로 한정하는 게 협의서인데 그 경우만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그 시행으로 설치되는 도로 등이 설치된단 말이에요. 그에 기인해서 이제 휴업을 하게 됐어요. 을이. 그럴 경우에 이런 것도 포함한다. 라는 것이 광의설, 간접 손실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지문도 어려운 지문이고. 그 다음에 심화 여기 2번 손실보상 지급 의무를 아까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손실보상 청구권에 이미 손해 전부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배상을 같이 해줘버리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이니까. 그래서 성립은 동시에 성립은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제 청구를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지문도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손실보상을 못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양제를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성립은 하지만. 그래서 같은 내용의 지문이 손실보상 청구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공사 완료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경과하면 손실보상 청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게 별개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성립은 동시에 하고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근데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그것도 심화예요. 그 다음에 5번과 관련된 내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해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지급을 했다는 것은 보상금을 안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액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 수용재결 취소송 85조 1항의 수용재결 취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85조 2항의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판례예요. 이런 내용들 심화로 변별력을 가릴 때 나오는 것이니까 이 내용으로 잘 정리해 두세요. 효자 역할을 할 것이에요. 다음에 21번.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1번. 요거는 이제 법을 보면 밑에 해설.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징계를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부여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징계제 처분 후 징계 의결이 되거나 징계 의결이 취소됐다면 그러면 이제 징계제 처분은 실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징계 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직위 해제를 하여 하나 징계 의결이 있었고 이게 포인트죠. 있었고 심사 재심사 청구까지 했다면 직위 해제는 유지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징계 의결 전까지만 직위 해제가 유지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 행정 잘했으니까 공무원 독려하기 위해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큰 잘못은 아니니까 징계나 부가의결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여기 신설이 21년에 돼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22번 지방자치법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에요. 5번. 2개 이상 시군구가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의 승인이 아니라 요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에는 별도의 단체니까 이거는 국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지자체는 행안부 장관. 근데 이게 지방자체 협의에 그 별도의 지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닐 경우, 그럴 때는 시군구일 때는 시도지사, 그다음에 시도 사이일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지자체인지 협의인지를 잘 보셔야 돼. 조합이네. 조합. 죄송해요. 조합. 밑에 조문을 보면 이 기타 조문인데 잘 안 나오는 조문. 조합의 설립. 조합 시도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 시군구는 시도의 승인. 이것만 달라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협의가 아니라 조합. 그다음에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요. 여기 199조는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데, 특별지자체는 규약 정하고 지방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 이제 행안부 장관 승인. 요거를 이제 서로 바꿔낸 거죠. 요거는 좀 챙겨두세요. 기타이긴 하지만. 23번 위임 입법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번이죠. 1번. 기역 니은이 옳은 것이고 틀린 게 이제 디귿 리을이죠. 디귿 리을. 리을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 위임의 요구는 법률이 시행령 대통령이 위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다시 불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위임이어야 되죠. 이게 틀린 것이고, 이건 알고 계시는 것이고, 디귿번은 요거는 이제 국회법 고유의 문제를 낸 거예요. 국회직이라서 그러려니 하시고 이런 것까지 챙겨둘 수는 없어요. 기타 문제죠. 10일 이내에 제출한 대통령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소관 상임위가 판단한 경우, 그럼 이제 의장에게 또 제출해야 돼요. 의장이 다시 본회의에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의장이 빠져가지고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에 여기 국회법, 기타 국회법인데 4번을 보시면 상임위 사망에 따른 검토 결과 위법하다 판단할 경우에는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5항에 보면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그래서 의장이 빠져가지고 틀린 것을 낸 것이고 20년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낸 것인데, 이런 것까지 준비할 수는 없어요. 찍으세요. 24번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이것도 최근에 좀 더러운 문제로 잘 내는 건데, 자 밑에 조사기본법의 3조의 적용 범위 다음 각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2호의 국방 안전인데 목의 군사시설, 방위사업 이런 것들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사망을 깜빡하고 빠뜨렸는데, 사망에 보면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적용한다는 얘기야. 적용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4번의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은
이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래서 맞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틀렸죠. 1번 조사 결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죠.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유사 동일한 사항은 공동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 허용되지 않는 데가 틀린 것이고, 조사는 수시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시는 예외이고요. 5번 이미 조사받으면 새로운 재조사는 안 되고 새로운 증거 확보한 경우에만 재조사할 수 있다죠. 이런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 25번 물 한 잔 먹고 할까요? 요게 이제 칠판에 쓰면서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전자칠판으로 하면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칠판에 쓰면서 하면 제가 이제 호흡도 가다듬고 막 이러는데, 전자칠판으로 하면 쉴 틈이 없어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 텐데 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 잘 정리하시도록 합시다. 25번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에요. 이런 심판법 문제가 나오면 얘도 최근에 이제 심판법 문제로 변별력을 가른단 말이야. 그 심판법 지문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변별력 가르는 것이니까. 자, 거부 처분이 있었다. 그러면 요거는 견해 대비 있는 거 해설을 먼저 보시면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심화 행정심판법 5조에 따르면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5조 1호가 취소 심판, 5조 2호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하기 심판,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5조 3호의 예컨대 허가 발령 의무 이행 심판이 있거든요. 이게 조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부, 부작위의 경우에 이 의무 이행 심판이 본질적 구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설은 소설인데 의무 이행 심판이 본질적 수단이므로 의무 이행 심판만이 가능하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거부, 취소, 무효하기 심판은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써놓은 거지. 긍정설이 다설이에요. 얘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은 취소, 무효하긴, 의무이행 심판 다 가능하다. 다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단순 위법이면 취소 심판, 중대 명백, 무효하기 심판, 본질적 수단, 의무이행 심판 다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죠.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것이죠. 여기 가로 안에 의심스러우면 판례 위함, 다툼에서 판례 위함 이런 게 없을 때에는 이제 다설로 하는 것이니까. 2번 심화 해설은 꼭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에요.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은 뭐 설립인가 등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인가를 받지 못한 사단, 재단이면 그것도 단체니까 비단체인데 이 단체 대표자, 관리인, 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니야. 단체 이름으로. 이게 이제 비법인 등에 대해서도 원고 적격, 당사 적격, 피고 적격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3번 이해관계 있는 행정청은 심판 참가할 수 있다. 소송 참가처럼 똑같아요. 4번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고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행소법 26조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직권 보충적 직권 탐주주의. 5번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크게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기각하는 재결. 이게 이제 사정 재결이죠. 사정 재결.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아주 빡세게 정리하느라고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느라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제가 이런 것들은 챙겨두셔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챙겨서 자기 그 최종 정리, 시험장에 갖고 갈 최종 정리서에 여러분들이 써서 포스트잇을 딱 붙여 놓으시거나 있으면 밑줄을 잘 쳐 놓으시고 꼭 이런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피드백이 필요해. 이런 자기 교재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자기 교재. 그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 교재는 시험장에 딱 갖고 가서 쓸 내용만 있는 거. 두꺼운 건 안 돼요. 제 교재가 한 페이지가 464페이지인데 이 500페이지를 넘지 않는 교재. 이런 교재가 좋아요. 이런 교재로 딱 잘 정리하셔서 기출문제 위주로 잘 보시면 행정법 무조건 고득점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제 유튜브 강의 많이 청취해. 이승민의 콕 행정법 유튜브 강의도 중요한 사항 무료하고 있으니까 잘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